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의 물음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도발적 사랑이란 소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을 시험하는 자기 파괴적 충동이 도발적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면서 서로를 도발하기만 하는 연인들은 없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도발적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슬픈 사랑인가요? 도발적 사랑이란 소체표는 프랑스의 군인이자 작가였던 피에르 쇼데르로 드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이 소설은 당대에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후에도 번역은 물론이고 영화, 연극, TV 드라마 등으로 꾸준히 리메이크 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중 하나이죠. 리메이크 작품 중에서 1988년 스티븐 프리어스가 감독한 영화 위험한 관계가 널리 알려졌고요. 2003년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도 나름대로 수준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내기를 합니다. 남자가 정숙한 유부녀를 유혹할 수 있으면 내기를 건 여자의 돈과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란 것이 내기의 과제입니다. 남자는 과제를 풀어냅니다만 유혹한 남자의 마음에 이미 유부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여자는 주장하죠. 내기의 실체를 정리하자면 사랑 없는 유혹은 미덕이지만 유혹에 개입된 사랑이라는 감정은 악덕이라는 겁니다. 연애 관계에서 연인 중 어느 쪽이 먼저 사랑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별 영향가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서 그렇게 낯선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감정입니다. 이런 입장을 돌려 말하면 사랑 없는 유혹은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권장할 만한 관계겠죠. 이런 생각은 불륜의 경우라도 불륜의 대상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도 통합니다. 위험한 관계의 윤리학입니다. 라클로의 소설이 발표된 1782년 프랑스 상류사회의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때야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뿐만이 아니었겠죠. 살아남기 위해 욕망의 파도를 타야만 했던 남자와 여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지뢰와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라클로 소설의 두 중심 인물인 발몽자작과 메르테유 후작 부인의 파멸은 동시대에 대한 라클로의 경고였겠죠. 내 생각에 내기를 한 이 두 남녀는 서로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서로에게 그 감정을 숨겨야만 했을 거고요. 혹시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면서 서로를 도발하기만 하는 연인들은 없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도발적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슬픈 사랑인가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프랑스 얀 사무엘 감독의 영화 Love Me If You Dare에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으로 내기를 거는 연인들이 나옵니다. 슬픈 사랑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소주제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소주제는 사랑을 희롱하지 마세요. 라는 소주제입니다. 인간의 결함투성이인 감정 사이의 빈틈을 천연덕스럽게 파고들어 희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랑도 사랑일까요? 앞에서 연예인 밀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스의 희곡 장난삼아 연애하지 마소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옹느 마딘느 파베 클라무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을 사랑을 희롱하지 마세요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겁니다. 페르디강, 페르디강, 까미우 그리고 로제트가 미스의 희곡의 등장인물들입니다. 미스의 희곡에 등장하는 희롱의 중심인물은 페르디강이라는 남자입니다. 까미우와의 사랑이 좌절되어 절망감에 빠진 페르디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로제트의 품을 안식처로 삼으려 하다가 까미유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로제트를 배신하고 까미유를 선택합니다. 지금 한 문장으로 미스의 희곡을 요약했는데요. 가슴 아픈 또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로제트는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인간사 도처에서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누군가의 사랑을 희롱하는 행위 아닌가요? 연극이 끝났을 때 베네딕강은 무대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꺼져버려 베네딕강입니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2006년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희롱이 등장합니다. 필요하면 사랑하고 필요 없으면 떠남을 되풀이하는 연인의 변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희롱입니다. 작곡가였던 남자는 다시 찾아온 연인이 사랑을 호소할 때 그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도 손가락으로는 이제 비로소 찾은 사랑의 테마를 짚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시면서 그 센스 오브 디테일, 그 상세 감각에 이 작곡가의 손가락을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아, 이런 잔인한 희롱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사랑을 희롱하는 인물이 나오는 영화가 2013년 홍상수 감독이 만든 우리 선희입니다. 선희 주변에 세 명의 남자들이 기웃거리는데요. 저마다 선희를 규정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이탈리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루이지 피란델로의 평생에 걸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누구라고 규정짓는가의 연장선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부르세요라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묘하기만 하면 규정을 역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사기꾼의 기본이며 사랑을 희롱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재주입니다. 선의가 대상에서 주체로 바뀌는 순간 선의는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관객들은 세 명의 남자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럼에도 편안하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먼저 자신을 그렇게 휘하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훌륭한 재능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은 선의에게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선의 같은 인물들이 드문 걸까요? 선의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선의가 대상에서 주체로 바뀌는 순간 선의는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인간의 결함투성이인 감정 사이의 빈틈을 천연덕스럽게 파고들어 희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랑도 사랑일까요? 예.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내가 소챕터마다 계속 물음표로 마무리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면 대체로 물음표로 소챕터를 마무리하는데요. 예,
물음은 계속 될 겁니다. 일단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이란 이름의 비정상적인 관계의 행태들이란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는 하겠습니다만, 아, 하지만 물음은 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음도 궁금하네요. 예,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새로운 챕터로 어, 연애학 특강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